자녀가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 사건을 심의하고 조치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모욕 명예훼손이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교육활동 방해가 26.2%, 상해 및 폭행이 14.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활동이 침해되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깨지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저하되며 교실 내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교육활동의 침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교육활동 침해와 그 예방 방안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 주실 특수교사분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수교사 박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학교와 협력해서 자녀의 교육 환경에 최대한 지원하고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님께는 더욱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먼저 교육활동 침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교육활동 침해란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으로부터 욕설,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하거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 부당한 민원 제기, 수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저 상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반에 지적 장애가 있는 지원이가 수업 중에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제가 부드럽게 제지를 했는데 아버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저희 아이한테 하시는 행동, 말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할 겁니다.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무섭네요. 선생님, 옆 학교는 현장 체험 학습 2번 나가더라고요. 저희도 현장 체험 학습 횟수 좀 더 늘려서 또 나가면 안 되나요? 어머니,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년별 현장 체험 학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주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아이보다 교육 과정이 더 중요한가요? 학부모가 이렇게까지 계속 요구하는데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좀 곤란한데요. 네, 아버님, 또 전화 주셨네요. 네,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가 점심시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문자 좀 부탁드려요.
저 아버님께서 효정이 걱정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일주일째 이렇게 매일 전화 주시면 제가 학생들에게 집중하기 힘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교 민원 대응팀 등 공식적인 소통 방법을 통해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까 계속 걱정이 되어서요. 2시간 내로 응자 좀 부탁드려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교육활동 침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교사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침해를 받을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사는 교육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비교육적 요구나 부당한 압박에 의해 교육활동이 휘둘리게 됩니다. 또 교육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범위 자체가 축소되고 맙니다. 네, 그렇다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자녀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규칙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의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사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또 외부의 과도한 간섭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자녀가 불안감을 느끼고 또 학습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자녀의 정서적인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이 학부모일 경우 자녀가 그 행동을 모델로 삼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태도를 배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갈등이 법적 문제로 번지게 되면 학부모는 법적, 정서적 부담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겠군요. 그럼 학부모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교사와의 긴밀한 소통,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었을 때 자녀의 특성과 그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정말 잘 설명을 하고 또 가정에서 이를 좀 일관되게 실현하는 것, 노력할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는 그 개개인마다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전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성적이고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때 교사와의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자녀가 가정에서 보이는 행동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감정적 변화 이런 것들 학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객관적인 태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 환경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학교는 학부모가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학교 규칙과 운영 방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부모 상담 주간 또는 수시상담 등 학교에서 정하는 정식 소통 창구를 통해 학부모와 충분히 소통하고 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통해 학생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신체나 심리적 안전에 위협이 되어서 즉각적인 조치나 중재가 필요한 위기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교육청의 행동지원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가정 내 생활지도를 연계하여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고 중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함께 이끌어가는 중요한 협력 주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도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교원지휘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고 침해 주체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는 교내 봉사부터 전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학부모나 외부인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하거나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교가 모두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 그리고 학교와의 소통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의 핵심이겠네요. 학부모님, 오늘 연수에서 제시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안이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로 좀 돌아오게 된다는 점, 네, 그리고 그 자녀의 교육적 요구를 교사와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 잘 실천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